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20년 4분기부터 시작된 조선업 대호황, 20년 만에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LNG 운반선을 선봉으로 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LNG는 기후전쟁, 탄소전쟁에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중요해질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등 이런 조선업 투자자들은 LNG 시장 정확한 이해가 투자의 필수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IGU라고 International Gas Union의 약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IGU는 용선업자들 중심으로 아주 오래된 비영리단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2년 4월 말 기준으로 21년의 LNG 시장 동향을 잘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산업의 핵심 밸류체인 별로 현황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번 LNG 거래량을 보면은 21년에 3억 7,230만 톤이 거래됐답니다. 이것은 20년보다 4.5% 성장한 것이라고 하고요. 성장률 탑3는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2,230만 톤 증가했고 이집트가 520만 톤, 알제리가 120만 톤 증가했다는 겁니다. 수출국 1등은 21년이죠. 호주가 7,850만 톤이고 호주는 20년에 7,780만 톤 이렇게 수출했는데 호주가 수출량은 글로벌 1등, 2등 이렇게 다투지만 증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LNG 수출 기지는 19곳이 있고 또 수입 기지는 한 40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서너 달 전에 2030년까지 글로벌 LNG 거래량 운반선 총 수요를 예측한 게 있지 않습니까? 사진 보시면 됩니다. 이 총 수요를 LNG 성장 수요, 그 다음에 환경 규제를 대비하기 위한 대체 수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제재로 인한 러시아 특수 수요, 이렇게 총 수요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요것의 LNG 운반선 증가량,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의 수주량과 수주 금액, 이거 이제 예측한 것인데 이게 그 당시 21년 거래량 보시면 3억 8,100만 톤. 이게 그 당시 발표된 팩트였습니다. 이걸 기초로 이제 추정한 것이었는데 지금 봤더니 3억 7,230만 톤 이렇게 다시 또 발표가 됐으니까 이건 발표한 기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오차는 허용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지금 제가 추정한 저 데이터를 계속 그 이후에 확인되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수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지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액화 설비 용량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현재 21년 말 기준으로 4억 6천만 톤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리퀴팩션 커패시티입니다. 그래서 21년에는 690만 톤 증가해서 이제 4.6억 톤이 됐다는 건데 21년 증가량은 비교적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삼성중공업이 인도했던 말레이시아의 두 번째 FLNG, 그게 두아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게 한 150만 톤 규모가 되고요. 지금 21년에 증가한 690만 톤 중에서 150만 톤은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FLNG 듀아, 이게 150만 톤이라는 것이고 코프러스 크리스티라는 곳에서 트레인 3가 완공되면서 450만 톤 늘었고 야말 프로젝트로 90만 톤 넣은 거 요거 다 합쳐서 21년에 690만 ton 설비 용량이 늘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22년 4월 말까지 추가로 1250만 톤이 늘었는데 이건 전부 다 미국의 설비 정설 두 군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 번 소개된 것인데 미국의 사빈 패스 트레인 6가 가동하면서 500만 톤 늘었고 칼카시오 패스가 늘어서 750만 톤 늘어갔고 1250만 톤
그 용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LNG 설비 글로벌 탑3가 어디냐? 호주가 8,760만 톤, 미국이 8,610만 톤, 카타르가 7,710만 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LNG 설비의 평균 이용률이 21년에 80.4%였다 그러고요. 20년에는 74.6%였다고 그럽니다. 이 설비 이용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밑에서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중요한 게 러시아의 그 퇴출 여부니까 21년 LNG 시장에서 러시아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느냐. 수출 시장은 점유율이 8%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43.9%는 유럽으로 갔고 남은 56.1%가 아시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27년까지 러시아 가스 완전히 아웃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미국, 카타르, 아프리카 등의 정산으로 대체를 해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러시아는 LNG 비중이 낮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유럽으로 가는 그 가스 대부분이 파이프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러시아 파이프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LNG 그 수출 터미널, 수입 터미널, 가스 운반선 이런 분야, 즉 LNG 산업 전 분야, 생산, 수송, 하역, 저장 이 밸류체인 전 분야에 지금 투자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러시아 대체 수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 그 제재 때문에 한편 경기가 나쁘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LNG 산업에 있어서는 이 경기 호황을 주도하는 그런 분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현재 건설 중인 설비 용량과 그 다음 앞으로 계획 중인 설비 용량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그 LNG 용량이 1억 3,620만 톤인데 계획 중인 것은 10억 3,450만 톤으로 현재 건설 중인 것의 대략 2.3배입니다. 여기 중요하겠죠. 22년 4월 현재 1억 3,620만 톤이 이 리퀴팩션 캐패시티가 건설 중이거나 개발 승인이 되어서 바로 건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1억 3,620만 톤 어마어마한 그 물량인데 근데 여기서 22년 하반기에 시장에 나오는 것은 한 그 770만 톤에 불과하고 나머지 용량은 23년부터 27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가스 대체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 가스 대체 단기적으로도 불가능한 건 아니고 좀 불편할 뿐이라 저는 이렇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제 가동률을 보면은 21년 평균 설비 가동률 80%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가동률 10%만 더 올릴 수 있다면 4,600만 톤 추가됩니다. 추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버하면은 한 9천만 톤까지 추가 생산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설비들은 100% 이상 가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올해 100% 이상 가동률을 유지할 수는 없겠죠. 기계도 정비를 위해서 쉬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23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 설비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간 가동률을 좀 오버해서 대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1년의 주요 설비 증설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카타르입니다. 카타르가 3,200만 톤 이제 시작한 것이고 이제 발틱에서 1,300만 톤, 그다음에 플루토 T2 익스펜션 하면서 500만 톤 이렇게 늘어서 총 한 5천만 톤 늘어난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21년에 늘어난 거. 이제 요건 지금 건설 중인 것이고요. 건설 중인 것 1억 3,620만 톤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건설 중이라는 것은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이 떨어졌다. 그래서 바로 공사 시작되는 걸 이제 앞에서 본 것이고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최종 투자 결정 내려지기 이전 단계, 즉 계획 단계랍니다. 프리 FID 스테이지. 요게 지금
10억 3,450만 톤이 지금 계획 중이라는 겁니다. 이 계획 중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게 전부 다 이제 건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억 3,450만 톤이 프리 FID 스테이지에 지금 진행 중인데, 현재 건설 중인 4.6억 톤의 대략 2.3배 아닙니까? 자, 주로 이거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에서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러시아에서 추진하는 게 22년 4월 기준으로 1억 3,670만 톤이었습니다. 1억 3,670만 톤. 근데 지금 러시아는 국제 제재가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이 프로젝트는 나가리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것이 1억 2,390만 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은 추가 정설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대체 생산지로 그 가능성이 부각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프리 FID 스테이지에 있는 10억 톤, 저 정도 투자를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 핵심은 바로 이제 친환경 여부이지 않겠습니까? 가령 EU 텍스노미에 천연가스가 그린 에너지에 포함이 됐는데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핵심이 바로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인데, LNG의 생산, 유통, 사용의 모든 가시사슬 단계에서 탄소 배출 극소화하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 극소화하는 것은 결국 탄소를 포집해서 탄소 포집해버리면 그만큼 포집되는 만큼 탄소 발자국 지울 수 있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그만큼 다이렉트 에어 캡처, 즉 공기 중에서 직접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그 분야에 투자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그야말로 리뉴어블하게 포집할 수 있는 숲 복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테마가 22년 4월 기준, 그러면 배달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배달 능력. 앞에서 본 거는 생산 능력 아닙니까? 그럼 배달 능력이 어느 정도냐? 지금 작년에 거래된 3억 7천만 톤 정도 LNG 배달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641척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FSRU 45개 정도를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FSU라는 것은 부유식 저장 장치이고요. FSRU는 부유식 저장도 하면서 거기서 재기화까지 할 수 있는 것을 FSRU라고 하고요. 그래서 FSRU를 45척, 그다음에 FSU를 5척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달 능력은 21년에 9.9% 증가했다는 겁니다. 운반선이 57척 증가했고, FSRU가 4척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표준 사이즈입니다. 표준 사이즈라는 것은 17.4만 큐빅미터, 그래서 17만에서 18만 큐빅미터 사이 있는 건데, 요 표준 사이즈가 되는 이유는 파나마 운하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와 이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엔진은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서 이제 소개해 드리면은, 엔진은 대개 2세대 XDF나 신형 M 타입 또는 MEGA 요거 채택하는 게 대세라는 겁니다. 현재 LNGC 건조 중인 게 217개라고 하는데, 글로벌 217개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XDF 엔진을 138척이 채택을 했고, MEGA 엔진을 41척을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 중인 거 217개의 선박이 저거 근거가 뭐겠습니까? 현재 정설 중인 LNG 설비 용량 1억 3천만 톤, 요거 시장 출하 시기에 맞추어서 217척의 배가 지금 건조 중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중에서 20년 이후에 한국이 수주한 것이 대략 171척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LNG 시장 제가 분석하고 하는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크게 지금 하자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나온 이런 어떤 그 데이터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의 안고 중에 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바로 이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계획 중인 프리-FID 스테이지 요 설비 용량이 10억 3,450만 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현재 건설 중인 용량 4.6억 톤에 대략 2.3배라고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새로 선박이 필요합니다. 에?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2030년 이후 어쩌면 뭐 2040년, 2050년까지 계속 신규 발주가 되어서 우리를 기쁘게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용량 LNG 설비 4.6억 톤에 대해서는 앞에서 봤던 배가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우리를 더 이상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 중인 용량 10억 3,450만 톤, 저게 앞으로 우리를 계속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저걸 위해서 필요한 선박 숫자, 아무리 적게 잡아도 표준 사이즈로 1,600척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데 아마 2030년 이후까지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너무 많으니까 표준 사이즈도 배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17만 4천 큐빅미터급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건데 이걸로 하면은 한 1,600척 이상, 아무리 적게 잡아도 1,600척 이상의 가스 운반선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 배를 더 키우자 이겁니다. 그래서 큐플렉스급 20만 큐빅미터 이상급 또는 큐맥스급으로 25만 큐빅미터급 이상으로 더 키우자.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큐플렉스급이 한국에서 12척인가가 지금 건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조금 전에 봤던 저희 추정 자료에는 2030년까지 대략 새로 필요한 가스 운반선 1,100척가량 이렇게 제가 산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당시에도 저거 과소 추정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인데 문제는 이 1,100척하고 위에서 좀 전에 봤던 1,600척 이거는 계산 기간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용선료, 이거 중요하잖아요. 용선료는 그러니까 선박 새로 만드는 비용, 발주 당시 선가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선료 사진을 보시죠.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제가 캡처한 거니까요. 21년 최대치가 보면은 스팀 터빈 타입, 이거 완전 9세대죠. 노후선입니다. 이게 하루에 19만 불 US 달러. 그 다음에 XDF 최신형, 최고급, 이거는 29만 불, 하루에 29만 불입니다. 근데 이것이, 들락날락해서 저기 21년 최고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보시면, 21년 12월에는 XDF 최신형이 25만 불 정도 용선료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저 용선 가격을 기초로 용선의 현재 가치하고 선박의 현재 발주 가격을 비교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지는 지금 선박 발주 가격 용선의 현재 가치에 비하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거의 헐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조 가격 상승세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서 이제 리가시피케이션 터미널 요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기화하는 그런 어떤 설비이기 때문에 수입국에서 LNG를 가스로 사용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재기화 설비도 LNG 밸류체인의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22년 4월 현재 글로벌 리가시피케이션 캐패시티는 9,190만 톤이라고 합니다. 21년에 증설된 것이 4,980만 톤이고 22년 4월까지 430만 톤이 지금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말까지 계속 이게 수입터미널이죠. 수입터미널 재기화 설비가 계속 증설돼서 22년 말까지 8천만 톤 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기화 설비 용량이 늘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가스 운반선이 추가로 이제 투입되는 것과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설비 공사 중인 것이 22년 4월 현재 1억 6,480만 톤이 신규 설비 공사 진행 중이고, 이게 뭡니까? 현재 용량의 18.3%가 지금 정설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가운데 9곳이 육상터미널이고 12곳은 부유식 해상터미널이고 13곳은 기존 설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주제로 플로팅, 부유식 또는 해상 제기화 설비입니다. 22년 4월 기준 부유식 해상 제기화 설비 32곳에서 1억 4,260만 톤 규모로 운영 중인데, 현재 건설 중인 게 있다는 겁니다. 12곳에서 4,460만 톤 규모로 건설 중이고, 이 가운데 10곳이 22년 말경 상업 가동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이제 앞으로 계속 신규 발주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6번째 주제가 LNG 벙커링입니다. LNG 벙커링. 그래서 LNG 추진 선박, 즉 선박의 추진 연료로 LNG를 사용하는 그 배에다가 LNG를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벙커링, LNG 벙커링이라고 하죠. 이 방식은 육상의 터미널에서 할 수도 있고요. 터미널 투 십 또는 탱크 투 십, 트럭 투 십, 앤드 십 투 십 방식,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십 투 십 방식입니다. LNG 벙커링 선박이 발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LNG 벙커링 퍼실리티 설비가 84곳이 가동 중인데, 그 가운데 49곳은 유럽에 있고 24곳은 아시아에 있고 6개는 북아메리카에 있고 4개가 호주에 있고 1개가 남아메리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벙커링 선박은 현재 총 30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총 30척, 21년에만 9척이 증가했고요. 22년 4월까지 지금 2척이 추가로 더 인도가 돼서 지금 30척이 됐다는 건데, 지금 16척이 건조 중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선박이 총 30척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지금 건조 중입니다. 그래서 저게 인도가 되면은 46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벙커링 선박의 용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사용 중인 30척은 평균 7,200큐빅미터급인데, 지금 16척 건조 중에 있는 것은 9,200큐빅미터다. 다시 말하면 LNG 벙커링 시장도 상당한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